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1,014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입니다.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는데요. 사망자가 22명 늘어 하루 집계로는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는 1,0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22명 늘었는데요. 하루 사망자로는 역대 최다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99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2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요. 경기와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이 전체의 80%에 육박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날짜별로 보면요. 오늘까지 1,000명을 넘은 날은 사흘째인데요. 지난 2일부터 16일째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확산세가 완연한 상황입니다. 네, 이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대인데다가 특히 이 사망자 증가세가 우려스럽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22명 늘었는데요. 지난 2월 첫 사망자 발생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사흘 연속 두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이어서 중환자가 증가한 뒤 사망자도 급증하는 양상인데요. 실제 위중증 환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제 하루 16명이 늘어서 이제 242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것도 중환자 증가의 한 원인입니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병원이나 요양병원이 8.9%까지 늘었습니다.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숨은 감염자인데요. 보시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나 조사 중으로 분류된 부분이 최근 크게 늘어난 모습이죠. 무증상 상태의 확진자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사례들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수도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3만 7천여 건의 검사에서 모두 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실제 우리 주변에 숨은 감염자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임시검사소에서는 타액검사나 신속검사가 가능하고요. 익명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를 받으신 뒤에는 혹시 모를 전염을 막기 위해 곧장 귀가하셔야 하고요. 신속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급증으로 이 위중증 환자도 잇따르면서 이들을 수용할 병상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한솔 기자, 지금 나가 있는 서울 성모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곳에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모두 6개 있는데 현재 환자가 모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병원들도 별도 병동에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에도 이달 중에 1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하루 새 16명 늘어서 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에 위중증 환자가 5일에서 10일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계속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네, 특히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으로 이 고령의 위중증 환자가 곳곳에서 늘고 있는데요. 이 전국적인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기준 전국에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모두 41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4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1개, 인천 1개, 그리고 경기 2개 남았는데요. 그제보단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수도권에서는 1개 늘어난 상황이긴 합니다. 정부는 하루 새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서울에 2개 추가로 지정했고요. 경기에서도 코로나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치료 병상이 1개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또 중환자로 갈 가능성이 높거나 중환자 가운데 증상이 개선됐지만 일반 병실로 바로 가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도 18개 추가로 확보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수도권에는 그제와 마찬가지로 이 준중환자 병상도 3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중환자 병상 300개를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병상을 새로 만들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실제 가동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전체적인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서울의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혜주 기자, 이 서울 지역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네, 기존 감염 사례에서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423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 3명을 제외한 420명이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399명을 넘어선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어제 확진자 378명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45명이 더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어제 새롭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구의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오늘까지 최소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 해당 병원의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들의 마스크 착용 불량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구의 건설 현장과 관련해 12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54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서구 소재 교회에서도 9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로구의 음식점에서도 5명이 추가로 확진돼 확진자가 모두 21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시 브리핑이 있었는데 새롭게 나온 대책이 있습니까? 네,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확대하고 병상을 더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서울광장에도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됐는데요. 시청 직원들부터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현재까지 2만 1,700여 건을 검사하고 55건의 확진자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1,000여 명을 검사해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45개인 임시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56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어도 불안하다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확진된 60대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그제 숨졌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이 환자를 포함해 서울에선 사망자가 5명 추가돼 서울 누적 사망자는 125명이 됐습니다. 병상 확보 계획도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오는 21일 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278병상을 확보하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이번 주 2개 확보 등 모두 18개 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3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 80명이 나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덕 기자, 이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200~300명대를 오가고 있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경기도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1명인데요. 300명대를 기록한 어제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3차 대유행 시작으로 지난 9일 219명을 기록한 뒤 9일째 200명대가 넘는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적 확진자는 1,872명입니다. 도내 코로나 사망자는 하루 사이 7명이 늘면서 151명이 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가정 등에서 대기해야 하는 환자는 1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1,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 등 경기도가 추가로 확충한 생활치료센터들이 차례로 문을 열면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치료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도내 치료 병상 가동률은 84.6%,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49개 가운데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 발생 사례를 보면요.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1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어제까지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는데요. 교육당국 조사 결과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N차 감염은 167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57.3%를 차지했고 감염 경로 미상도 81명입니다.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80명을 기록했습니다. 인천도 어제 저녁 기준으로 중증 환자 병상이 1개밖에 없는 등 치료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천 세종병원 등 민간 2차 병원의 지원까지 받아 치료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코로나19 위기 대응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네,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입니다.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2명입니다. 경기 안양시 종교시설 두 번째와 관련하여 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입니다.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당진 종교시설 관련으로 1명, 서산 기도원 관련으로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명입니다. 경북 구미시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제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입니다. 이외 발생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유행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는 위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의 연령이 전체의 30.1%를 차지하며 40에서 50대가 32.9%, 20에서 30대가 25.8%입니다. 60세 이상 연령의 경우 확진자의 10%는 위중증 환자로 발전되므로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개별 확진자 접촉에 의한 것이 43.2%, 집단 발생이 30.4%입니다. 개별 확진자 접촉에 의한 전파원은 가족이며 가족을 통해서 33.2%가 감염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중한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신 가족이 있으시면 바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며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 그리고 귀가 즉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감염의 경로는 연령별로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그리고 음식점을 통한 감염이 많습니다. 각각 18.2%와 5.6%를 차지합니다. 40에서 59세는 직장, 그리고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이 많았습니다. 20세 이하에서는 교육시설 등 관련으로 한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성별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여성이 요양병원, 시설, 종교, 직장 등 감염의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남성은 요양병원, 시설, 교육시설, 종교 등에서 감염 빈도가 높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주간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12월 들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감염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주 전 요양병원에서의 환자 발생이 75명에 불과하였으나 전주는 429명, 금주는 아직 집계를 계속하고 있으나 36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에서의 감염도 증가하여 2주 전 53명이었으나 전주는 156명, 집계 중인 현재는
금주는 279명입니다. 한편 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은 감소하여 2주 전 163명이었으나 전주 141명, 금주 10명입니다. 체육 및 여가 시설을 통한 감염도 감소하여 2주 전 263명이었으나 전주에는 74명, 집계가 계속되고 있는 금주에는 11명입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진단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진단의 표준검사법은 비인두 PCR 검사법입니다. 가장 민감도와 정확성이 높은 검사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만 검체 채취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검체 채취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검사입니다. 소변을 통한 임신 검사나 당뇨 검사처럼 간단한 검체 채취 과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오해되는 것처럼 코로나19 검체 채취는 콧구멍을 통하여 채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콧구멍을 지나 입천정과 평평한 각도로 면봉을 깊이 밀어넣고 하비갑계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고 또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어 채취합니다. 이 검체 채취 부위는 매우 민감하여 사람에 따라 통증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자가 채취와 검사가 어렵습니다. 자가 채취는 검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출혈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데에도 일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검체 채취 절차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정확도는 PCR 검사가 가장 높아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체 채취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인두 검사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낮지만 타액 검사를 통한 검사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또한 PCR보다 민감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불가능한 응급실, 격오지 등의 환경이나 급하게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권고와 선택에 따라서 검사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 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 내 잠재된 환자를 빠르게 찾고 격리 치료하면서 감염 고리를 끊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확대로 조기 진단 그리고 차단 전략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망설임 없는 검사 참여와 또한 선별검사소 현장의 의료진 확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힘이 나는 일을 잠깐 소개드리면 서울시와 복지부에서 3주간 서울시청의 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긴급하게 의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지원자가 모두 오셔서 임시 선별검사소에 필요한 30명의 의료원이 금세 충원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셨다가 이미 마감되셨다는 얘기를 들은 의사분 중에서는 유사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 먼저 연락을 달라며 파견을 희망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불편하고 추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장 파견을 지원해 주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의사협회의 재난치료 의료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 검사와 무증상 감염자를 찾는 지금의 방역 대응에 의료진들께서는 너무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가 수도권의 무증상 감염자 68명을 조기 발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빠른 진단으로 추가 전파를 막아준 수도권 주민들의 자발적 검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간 많은 노력에도 아직까지 유행은 쉽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연말연시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유행 통제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계를 넘는 과로를 감당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보건요원들
역학조사관분들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방역당국은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반드시 이 유행을 저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 거리두기 격상 이후에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지만 주말 이동량은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동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 권고하고 파티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염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 지난달 19일 이후 이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상향 직후 2주 동안 주말 이동량은 수도권에서 2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지난 12일부터 이틀간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주말과 비교해 31% 넘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면 집합교육과 훈련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수도권의 숙박시설 등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를 금지하고 숙박객이 개인 파티를 열다 적발되면 퇴실 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28일까지 게임을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홀덤 펍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미흡 등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무인 카페는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착석 취식을 금지해 감염 관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또 스키장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스키장도 2.5단계를 적용해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할 것도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모임 예약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연말만큼은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2%로 내다보고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쓰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할인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갑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경제 전망을 포함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인 마이너스 1.1%보다 크게 개선된 3.2%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수출이 올해 마이너스 6.2%에서 8.6%로 늘고 경상수지 흑자는 630억 달러를 기록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 소비도 3.1% 증가로 예상했지만 대면 소비 회복은 더딜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 경우 증가분의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는 올해 말 종료해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도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15조 원, 온누리 상품권은 3조 원 등 올해보다 발행 액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내년 15만 명 늘겠지만 회복 속도는 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어려움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10만 청년 일 경험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일자리 104만 개를 조성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5G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우대를 적용하고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이른바 빅3 산업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공공과 민자, 민간을 합친 투자 목표는 11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28조 원을 배정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의 75% 가속 상각을 허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재가 이후 예고한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오늘 중 이 법원의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과 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통상 1심 결과는 정직 기간인 2개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징계로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 처분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용구 차관이 징계 절차 등을 검토하며 소송에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 지역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새 중부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북 지역엔 2에서 7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미끄럼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부터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광주와 대구가 4도, 부산이 6도로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0도로 내일은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